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0.75% 약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뭐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좀 가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일단 결론, 저는 오늘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계속 주도주 순환매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잡고 있습니다.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락 추세로 이제 다 올랐으니까 이제 빠져야지, 하락 추세로 전환될 것 같았으면 진지게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간에서 안 빠진다고 해서 뭐 매매를 그냥 보유만 하고 있다? 이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식시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선반영된다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 그랬죠. 어디서? 미국에서. 이게 현실화되든 현실화되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장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반응한 결과 SMR의 주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잘 되는 거 좋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두산 에너빌리티만 잘 된다? 그럼 그게 나한테 좋을 게 있어요? 없잖아요. 다들 주식이, 즉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가가 올라가려면 미국 시장이 일단 끌어당겨 줘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실제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은 늦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SMR이 올라갔었던 이런 시세들, 이런 시세를 못 먹는다고요. 그럼 여기에 SMR이 지금 여기 24년도부터 시작해서 얼마입니까? 이거 가격대가 2달러잖아요. 지금 얼마예요? 53달러입니다. 이 몇 배 올랐어요, 이거? 기간으로만 따져도 1년 반이 넘었죠, 이제. 몇 배 올랐습니까, 이거? 한 20배 가까이, 한 20배 이상 올라간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SMR의 실적이 좋아졌느냐? 안 좋아졌다고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 끝은 어디예요?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이라고요. 근데 원전이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가자. 무작정 보유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하는 과정에서 주도주를 우리는 꾸준하게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 실적 좋아졌나요? 아니요. 안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신고가를 만들고 급등세를 만든 결과 4월 달에 2만 원이었던 주가가 쭉 올라가서 7만 원까지 상승폭을 키웠잖아요. 몇 배 올랐습니까? 그냥 3배라고 쳐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이 3배 좋아졌나요?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어떤 호재 때문에 올라간다, 뭐 유상증자한다, 무상증자한다, 이런 루머들 지금 되게 많거든요. 어떤 빅딜이 있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런 거 싹 다 무시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할 때가 됐다. 지금부터 하더라도 늦지 않다. 그리고 제가 주도주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무조건이에요. 이건 이유가 없어요. 100%의 확률로 시장은 주도주에 의해서 시장이 상승한다. 지금 이번 정부에서 코스피 5천 보낸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렇죠. 물론 한 번에 무언가 조금 찬물을 끼얹었어요. 뭐 세금 관련된 이슈를 팍 터트리면서 왜 그랬는지 추측은 갑니다. 뭐 근데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 확인할 길은 없으니까 굳이 이야기를 드리진 않겠지만, 시장 기준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라고요. 신고가를 만들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코스피가 이미 신고가를 만들어서 날아가고 있고, 그리고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 상황이 있다면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코스피가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주도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주도주는 뭡니까?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그리고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신고가 만든 거 카카오. 신고가. 카카오 오늘 11% 올랐잖아요. 카카오 그룹주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쵸? 그리고 카카오보다 변동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군들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더 많이 빠지고 62평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시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다 신고가 이후에 나오는 움직임이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 그게 중요하다고요. 카카오 그룹주 말고도 주도주들 있죠. 한화 오션이나 이런 것들. 그쵸? 신고가를 만들고 급등세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연초에. 근데 대략 한 6개월 정도의 횡보 구간을 거치고 나서 신고가를 또 만들었더니, 그쵸? 거의 한 50% 정도 시세 구간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지금 12만 원대에서 등락 구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현대마린 엔진 어때요? 신고가예요, 계속. 그쵸? 무슨 얘기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22평을 수렴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신고가 이후, 그리고 시세 거의 한 3배 이상의 시세가 나온 이 구간에서 최소한의 이격 조정을 보내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팔 수 있지. 그쵸? 이익 실현은 항상 옳아요. 잘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매수할 수 있어야 되고 다시 매수해야 되는 구간들이 최근에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격 기준에서 이해를 해야지만 이런 정도의 매매가 가능해요. 이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현대 마린 엔진인데 보세요. 8월 5일날 71,500원에 매수했습니다. 어때요? 이미 15%대 수익 구간. 이거 높다고 생각하죠? 엄청 높게 산 것 같죠? 근데 조선주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대 마린 엔진이 아니라 다른 조선주도 함께 가지고 있다면 한화 오션. 그쵸? 어때요? 매수 지금 40%대 수익 구간. 쭉 올라가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한화 오션을 매수한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보유하고 있고 현대 마린 엔진 같이 매수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삼성중공업 이렇게 매매 구간을 잡는다고요. 삼성중공업 또 샀죠. 근데 삼성중공업은 7월 29일 날 팔아서 2.2% 수익 실현 한번 하고 8월 5일 날 19,700원대에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하고 같이 샀는데 하나오션은 올라갔으니까 안 팔았고요. 삼성중공업은 적게 올라갔기 때문에 팔았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하나오션의 시세가 다시 나오니까 삼성중공업도 다시 한번 들썩이기 시작했고 삼성중공업과 현대마린엔진을 같이 매수한 거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주도주는 계속 신고가 구간 안에서 터지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가격대를 지키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하나오션이 이렇게 횡보 구간을 한 6개월 정도 보냈었던 이런 구간에 다른 주도주들의 시세들이 계속 나왔었다고요.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그쵸? 자, 하나오션이 1월 달에 가고 횡보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왜?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시세는 천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뭉쳐 나오고 조정 보내고 여기서 등락 구간에서 개미들 털어내고 다시 한번 올린단 말이에요. 이 올리는 구간을 우리가 저가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냥 낱낱이 오픈해서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리얼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실제 계좌를 오픈하지 않는 이상에는. 근데 실제 계좌를 오픈하고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신고가 구간에 반드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ABL 바이오 어때요? 다시 올라가잖아요. 지금 우리는 코스피 5천을 간다 못 간다 이게 아니라 시장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봐야 될 때입니다. 시장은 지금 뭐 세금 관련된 이슈가 터져서 시장이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미증시는 계속 강하고요. 미증시는 계속 나스닥은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고 나스닥 신고가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기여도가 높은 건 엔비디아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는 애플까지. 그쵸? 한 1,000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발표하면서 애플까지 한 7% 8%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스닥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코스피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죠.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많이 빠진 종목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이미 시세 탄력이 붙어있는 종목을 해야 될 거냐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거 다 알잖아요. 원전에 대한 수요 그리고 앞으로 미국에서도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고 하면서 4배 증가시키겠다. 2050년도까지. 이러면 2050년도까지는 너무 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실적은 늦게 좋아지면 늦게 좋아질수록 좋다고요. 무조건 늦게 좋아져야 됩니다. 실적이 먼저 좋아지잖아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다 말아요. 아니 이미 저 위에 올라가 있겠죠.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칠 만큼 올라왔거든요. 보통 5배에서 10배 정도의 시세가 나오면 대략 30에서 40% 정도 떨어지는 조정 구간이 옵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실적 사이클이 이미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발주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고요. 실적 사이클이 도래하지 않았어요. 기간 아직 한참 남았다. 지금 여기서 어떤 루머, 뭐 이제 다 올랐다 또는 더 올라간다 이런 것들 있죠. 어떤 이슈 때문이 아니라 이미 탄력에 붙어 있기 때문에 보는 거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원전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유스케일 파워의 주가도 어떻습니까? 일봉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조정 받아요. 조정 받습니다. 많이 올라가서 얼마나 빠진 겁니까? 이거 30달러에서 11달러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근데 11달러에서 다시 올라가니까 어때요? 50달러까지 다시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50달러까지 올라가니까 45달러까지 또 빠지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45달러까지 올라가니까 34달러까지 또 빠지잖아요. 이런 조정 구간이 항상 있다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런 조정 구간을 보내고 있는 거지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시세가 끝났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타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데 타점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정말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매수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중 조절. 비중 조절 정말 중요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플러스 그리고 주도주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한화오션, 그렇죠? 이런 것들 이미 저 40%대 수익 구간에 있다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100% 이상의 수익 실현을 시켜놓고 다시 매수를 했는데 한화오션도 같이 매수했고 그리고 현대마린 엔진 이런 것들 다시 매수했다고요. 그리고 보세요. 이게 좀 아까운데 APR 같은 거는 제가 매매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오션으로 충분한 수익 받고요. 현대마린 엔진 이미 15%. 이게 딱 3일 걸리더라고요. 아직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꺾였잖아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너무 몰두해 있으면서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들을 집중한 결과 APL은 제가 못 잡았는데 APL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딱 좋아지는 즉시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상승하잖아요. 지금 오면 APR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실적 좋아서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실적 좋기 전에 신고가 만들었잖아요. 원래부터 실적 좋았는데 이런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치기 전에도 먼저 신고가를 만들었다고요. APR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원래 좋았습니다. IPO 거치고 나서 뭐 급등락 한번 거쳤지만 어때요? 그렇죠?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시세 구간이 강하게 치고 달리잖아요. 이 모든 구간을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점은 모두 다 동일하다. 신고가 구간. 그렇죠? 모든 주도주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주도주들의 모든 공통점은 신고가다. 자, 그러면 그 신고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누차 강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호재가 터져요. 바닥 구간에서 어떤 이슈가 터져서 갑자기 장대 양봉을 하나 딱 만들어요. 그럼 이게 시세의 시작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찾으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는 강했지만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23년도에 강했었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37,000원부터 5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많이 올랐잖아요. 37,000원짜리가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거의 한 40~50%더 올라가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아니 그냥 폭을 한번 봅시다. 얼마나 올라갔는지. 제가 그냥 고저를 딱 찍어갖고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42%나 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신고가를 못 만들었다고요. 8월이니까 8월달 쭉 찍어보면 작년 8월달에 했을 때 고점 얼마예요? 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 9만원 5만원부터 9만원까지 가려면 몇 프로 올라야 되나요 지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논다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에코프로 같이 아직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안 빠지잖아요. 계속 빠지고 있는 에코프로가 이제 바닥이라고 싸다고 사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하나오션처럼 기간 조정을 보내고 다시 시세를 준비하는 신고가 돌파했었던 종목군들 얼마나 시세 빨리 나오나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대략 한 달 정도 조금 넘는 이 기간 조정 구간을 보내고 있는데 올해 초에 시세를 강하게 냈었던 하나오션 그렇죠? 그리고 6개월 정도 횡보를 했었던 이 구간 딱 이 구간을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 매매를 많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그건 시세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내가 엄청나게 잘해. 그래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따라서 하세요. 내려가면 팔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가격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려요. 자, 내용 보시면 쭉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가 시황 관련돼서 장 끝나고 매일매일 코멘트를 드리고 있고요. 주도주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주도 섹터, 원전, 조선, 바이오, 반도체, 카카오 그룹주 이 안에서 매매하는 거고요. 보세요. 조선주 강했고 원전은 쉬었다. 오늘 이야기예요. 원전이 강할 땐 조선이 쉬었다. 그렇죠? 원전이 강할 때 조선이 쉬었죠.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원전이 쉬는 거죠. 약한 게 아닙니다. 이만큼 올랐잖아요. 당연히 쉬어야지. 그래야 도움 닫게서 더 갈 거 아닙니까? 조정이 있어야 고가를 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도주군을 꾸준하게 매매를 돌려서 했을 때 주도주 순환매 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가격 전략 기준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보시면 어때요? 8월 7일 오후 1시 36분 66,000원인데 어떻습니까? 오후 3시에 63,400원 이탈하면 매도 예정이다. 먼저 매도하지 말아라.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고. 주가는 철저하게 이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걸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내용들 봐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페이 같은 거 반대 가니까 바로 따라 붙죠. 그리고 밑에 보면 어때요? 하나오션 45% 수익 중인데 하락 확인될 때까지 보유해라. 팔지 말아라. 40% 50% 수익 냈다고 파는 게 아닙니다. 내려오는 거 보고 파세요. 그렇죠?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실제 제가 계좌 내용 오픈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얘기하고 있으니까 두산에너빌리티 먼저 이야기를 해야겠죠. 신고가 구간. 그렇죠? 그리고 쭉 올라가요. 어떻습니까? 151% 언제? 7월 28일 날 실현된 거예요. 그 이후에 반등 확인하면서 또 사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7월 1일 날 188%이 구간이에요. 그렇죠? 188% 수익 실현을 한다고요. 언제 사서? 바닥에 샀어요? 아니요. 그럼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았겠죠. 맨 바닥에 사서 최고점에 못 팔아요. 우리 이거 포기하고 갑시다. 이걸 잡으려고 주식 시장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냥 다 확인하세요. 비싸게 사세요. 주식.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마세요. 싸게 살라고 하는 순간 정말 어려워집니다. 에코프로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에코프로 이제 실적 전환됐다고 나오더라고요. 이번 분기 실적이 꽤나 잘 나왔다고. 근데 그래봐야 아직 못한다니까요. 실적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 뭐예요? 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고 있는 주식을 사는 거지 팔고 있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팔고 있는 주식 뭐예요? 내려가고 있는 주식이에요.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랬을 때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오션 같은 거. 그렇죠? 이 구간 1월 달이에요. 57%잖아요. 2월 5일 날 팔았어요. 매매한 것만 그렇죠. 매수 구간, 매집 구간을 거친 것만 한 달 정도 됩니다. 이 구간을 거치고 나서 대략 57%. 그리고 여기서 또 매매하죠. 이때는 수익의 폭이 크지 않아요. 6.8%. 4월 30일 날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등락 한번 거쳤는데 여기서는 왜 안 했느냐? 두산에너빌리티를 했거든요.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었던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 구간 확인한 결과 지금 45%대 수익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고 이 부분을 소통방에서 같이 공유를 해드렸고요. 하나오션이 너무 강하니까 조선주들이 들썩거리겠죠. 그래서 매수한 게 현대, 마린, 엔진. 보세요. 매수 언제? 8월 5일 날 71,500원. 지금 얼마? 81,600원. 15%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딱 지금 8월 7일이죠. 5일 날 매수했고요. 하루. 그 다음 6일, 그 다음 7일. 주가는 이렇게 된다고요. 3거래일 만에 15%. 또 조선주를 하니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시세가 나오는 쪽으로 돈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고가 주도주 매매예요.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도 그쵸? 이런 식으로 모두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처럼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가격 보라 그랬는데 그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올라갈만 하면 악재 터지고 아주 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다. 가격이다. 그래야 수익 구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24년도에도 똑같았어요. 현대 마린 엔진 이거 원래 STX 중공업이었습니다. 24년도에 어때? 36%. 그쵸? 이때도 뭐예요? 신고가잖아요. 신고가 종목 계속 가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조선주가 강한 거 아닌가요? 그 전부터 신고가였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되니까 더 가는 거예요.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였고 삼성중공업 마찬가지였고 현대중공업 마찬가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시세가 나온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8월 달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
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